네, 저기 오늘은 휴게소에 잠깐 와서 찍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장이 안 좋아서 영상을 찍을까 말까 하다가 한 10시간 고민했어요. 그래도 찍어도 될 것 같아서 찍게 됩니다. 오늘 고민 중에 하나는 환율인데요. 1530원까지가 환율, 이거 괜찮은 거냐 아닌 거냐인데 제 생각대로 한번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의 주장이니까 너무 이거를 좀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달러 강세 때문에 원화가 약세된 건 맞는데, 달러 강세가 1.8%고 원화 약세가 5% 가까이 됩니다. 달러 대비 엔화가 3배 이상 약세가 됐다 그러면 한국만의 어떤 이슈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게 맞겠죠. 옆 동네 엔화랑 같이 이제 약세의 비율을 보시면 엔화는 지금 159예요. 160을 넘지 않았어요. 그런데 원화는 150을 훌쩍 넘어갑니다. 그 얘기는 한국만의 이유가 있다라는 거에서 두 가지로 또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원화가 약세가 된 이유는 뭐냐? 제가 한 달 동안 보니까 외국인이 한 40조 가까이 팔았어요. 코스피 주식을. 그 중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를 35조 가까이 팔았습니다. 그 세 개 주식만 팔고 나갔는데도 이 정도라는 거죠.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판 게 굉장히 아프게 들어왔는데 두 개를 합치면 30조 넘게 팔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메모리 반도체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파는 것도 있어요. 가장 긍정적으로 해석해 보자면은 지금 AI, 사모 신용 대출이나 이런 뉴스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블랙스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설득하는 장면했다고 하는데, 2008년에 제가 비슷한 장면 한번 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때 베어스터스인가요? 그거 망할 땐가 우리나라 보고 인수하라고 설명하러 왔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인수하려고 했었다가 안 했는데, 만약에 그 인수했었으면 리먼 충격을 한국이 다 떠안을 뻔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말을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거였고, 사모대출이 문제가 있으면 그냥 거기서 증명을 해서 해주면 될 거 가지고 한국까지 찾아와서 LP들 설득하고 달랠 이유가 있나? 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두 번째 얘기고, DDR5 현물 가격이 30% 정도 하락했다, 일주일 만에. 그 중국에 이제 거래되는 최대 상거래 시장에서 그 뉴스가 악재로 돼가지고 메모리 반도체 주가가 지금 4거래일 연속으로 강한 매도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외국인이 평소에 매도하는 것보다 2배, 3배 세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4일 연속으로. 그래서 이란 전쟁 이슈도 있겠지만 이란 전쟁 이슈 외에도 분명히 다른 이유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고정 가격이라던가 다른 메모리 쪽에서는 가격 하락이 없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악재야라고 볼 수는 없어요. 조금은 더 지켜봐야 돼요. 하지만 우리의 판단이 정확해지면 정확해질수록 주가는 더 내려간 상태에서 팔아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확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먹을 게 없고요. 확률이 떨어지면은 너무 리스크가 커지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적당히 한 70% 정도 확률일 때 베팅을 거는 게 낫지 않겠는가가 저의 이제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틀릴 때도 당연히 나오지만 그래도 너무 늦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빨리 움직이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 AI 관련주들이 지금 한 달째 멈춰 있기 때문에 이게 좀 타격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특히 그 AI로 인해서 SaaS, 그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많이 떨어졌는데, 여기가 떨어지게 되면서 사모대출이 이쪽에 노출된 게 5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 돈으로 한 700조 원 정도가 노출이 되어 있는데, 여기들의 담보율이 95%에서 87%로 줄었어요. 그럼 여기에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30% 정도 더 떨어지게 되면은 문제가 되겠죠. 그럼 사모대출이 뭐냐? 은행에서 돈 못 빌릴 수 있는 회사들이 이런 데서 돈을 빌린 겁니다. 투자를 받아서 들어온 거죠. 아니면은 회사채를 발행해도 되는데 발행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돈을 이렇게 빌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율이 높죠. 한 연 10% 정도 되는 이자를 준다던가 아니면은 지분을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대출을 받는 형태인데, 대출을 받으면 펀드 이렇게 되긴 하겠지만 10%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수익 상품이 되는 거죠. AI는 문제가 없어, 너무 좋으니까 라고 하면서 소프트웨어라던가 AI라던가 인프라라던가 이런 쪽에서 이제 고이자 놀이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쪽이 문제가 생겼던 거고, 고이자 놀이를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을 하느냐, 레버리지를 끼게 돼요. 어차피 이율이 이렇게 좋은데 뭐하러 내 돈을 100%로 넣는가, 그냥 내 돈 한 30% 넣고 은행 돈까지 한 70% 대출 받아서 4%로 받아서 10% 이자 놀이 하면 6% 차익이 나오잖아요. 레버리지 극대화를 시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고수익을 내서 쥐어 짜가지고 주가 올리고 실적 올리고 자기 성과급 올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보통 그 월가 금융권들이 하는 패턴 플레이잖아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주가가 더 떨어지게 되면은 좋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월가 입장에서도 이쯤 되면은 한번 반등을 준다던가 뭐 이런 마음을 하고 싶지 않을까. 뭐 이건 저만의 생각입니다. 이건 틀릴 수 있어요. 그런 패턴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보고 있고, 트럼프가 지금 종전 얘기를 일주일 동안 3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시장에서 먹히지가 않습니다. 양치기 소년이 다 돼버렸죠. 대통령의 말이 구두 개입이 전혀 증시에 효과가 없더라. 그런데 대통령은 대체 누구랑 협상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계속 협상을 했다라고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종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한마디로 뭐냐면 증시가 떨어질 게 불안하니까 계속 그걸 달래주기 위한 멘트지 실질적으로 실체를 찾을 수가 없었던 멘트였던 거예요. 실체를 찾을 수 있는 멘트를 하게 되면 증시가 빠르게 반등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효과가 전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무장관이 했던 말들과 트럼프가 했던 말들 다 종합해서 보면 뭐냐면, 이번 전쟁을 트럼프 정부에서는 종교 전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핵을 포기하냐 안 하냐의 전쟁이 아니라 종교 전쟁으로 보고 있어요. 이 종교 전쟁이라고 하면은 협상이 쉽게 나오지 않을 것 같고 결판이 쉽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장기전으로 갈 수도 있다. 지상군을 넣는 거는 안 했으면 좋겠고 할 가능성도 굉장히 낮은 선택 중에 하나겠지만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은 충분히 염두를 해둬야 된다. 이제 유가가 한 달 동안 올랐고 막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4월 1일자로 요금 인상이 대폭되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사업해보신 분들 한번 댓글 달아주세요. 각자 지금 어느 품목에서 4월 1일부터 대거 요금 인상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것들이 나올 겁니다. 이제 거래처한테 이제 올려달라고 하는 것들이 많아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 4월부터 이제 생산자 물가가 대폭 올라가겠죠. 소비자 물가도 올라갈 거고, 그럼 5월에 발표되는 PPI나 CPI는 참혹할 수도 있습니다. 전쟁이 그때까지 이어진다면. 그러면 그때쯤 되면 연준 의장이 새로 교체가 됩니다. 연준 의장은 물가 잡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고 QE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긴축이라는 카드를 쓸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 행정부 때 기대했던 새 연준 의장의 역할이 아니라 완전 매파 연준 의장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연준 의장이 나와도 매파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새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금리 동결 아니면 금리 인상까지도 고민이 나오면서 뭐 새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다, 고려하겠다, 그런 카드도 존재하는 거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안 좋아하겠죠. 어제 파월 의장도 멘트가 있었는데 금리 인하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어요. 금리 방향에 대해서 결정을 하겠다. 이 방향이라고 하면은 위로 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증시가 좋지 않았었던 것도 있었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분위기가 흐름들이 그렇게 좋진 않다. 안 좋은 상황으로 한 달째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뭐 반등이 조금씩 나올 수도 있지만 정말로 전쟁이 끝나고 호르무즈 해협이 뚫리고 다시 원유가 공급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조금 가라앉으려면 상처가 있으니까 시간이 좀 걸릴 텐데, 이게 계속 길어진다? 1주, 2주 더 간다? 이때부터는 진짜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4월부터는 우리가 이게 지표상으로 드러나는 시기라서 더 조심해야 될 것 같다가 저의 생각입니다. 주식은 조심해서 해가지고 나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심하면은 남들이 많이 잃을 때 적게 잃을 수 있어요. 안 잃을 수도 있고, 적게 잃으면은 주가가 바닥이고 쌀 때 기회가 있잖아요. 맨날 워렌 버핏이 말하는 쌀 때 사서 비싸게 팔라고 하는데, 대부분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때 현금 가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 다 물렸거든요. 남들이 물렸을 때 나는 현금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아니면은 배당주라도 있어서 꾸준히 현금이 유입되는 뭐 파이프라인이라도 있어야 싸게 살 수 있는 뭐라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로 배당주라도 좀 설정을 해두던가, 아니면 경기 방어주라던가 단단한 주식들을 해가지고 이거를 좀 교체 매매를 해서 이제 좀 낙폭 과대주를 살 수 있다던가, 뭐 이런 선택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경기 민감주에 주도주에 주식 막 5배 10배 오른 거 제일 꼭지에 사가지고 뭐 3천당 제약 120만 원에 사가지고 떨어진 다음에 좋은 주식들 싸게 나왔는데 이제 살 게 없네, 이제 이렇게 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3천당 제약에 대해서 뭐라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많이 오른 주식들을 아무리 우량주를 하더라도 많이 올라서 꼭대기에 있는 것들을 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저번에 저희 양양수 스님 나와서 했던 말이 삼성전자 너무 많이 올랐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수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좀 잘 생각하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주변에서 유튜브에서 좋은 얘기들 많이 나올 테니까 그런 것들 보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내 포트폴리오는 위험이 얼마나 방어가 잘 되어 있는 포트폴리오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오늘 밤에나 좀 반등 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좀 기대는 하고 있는데 그때쯤 되면은 포트폴리오를 또 잘 방어적으로 할 수 있는 또 좋은 타이밍이 나오니까 그때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부터도 좋은 자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